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먼저 부동산 사고 팔 때 우리 가계약금의 효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가계약금이란 어떤 내용인지 조금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보통 정식 계약서 이제 작성하잖아요. 네. 매매 계약서. 그 작성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먼저 뭐 가계약서라는 네. 그런 문서를 이제 작성하거나 또는 뭐 그런 가계약서라는 문서 작성 없이 이제 구두로 네. 서로 합의를 보고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뭐 소액을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떤 예비적인 계약이라 할 수 있겠죠. 가계약. 그때 이제 소액을 뭐 계약금 전액이 아닌 이제 계약금이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소액을 지급하는데 네. 이제 그것을 가계약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본계약으로 이게 뭐 물건을 사면 되는 네. 것을 굳이 우리가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이유가 또 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정식으로 네. 하면 되지 않을까요? 본계약을 체결하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니까 일단은 먼저 물건을 네. 잡아놓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선점. 이렇게 일단 가계약금으로 어떤 계약금액의 일부를 먼저 걸고 네. 그 다음 이제 어떤 권리관계 제도를 확인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매매 대금 뭐 조달 문제 이런 거 이제 확인해보고 네.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러면 가계약서 작성을 하거나 또 우리가 구두 계약을 하고 계약금 일부를 송금만 하면 매매 계약은 이게 유효하게 이게 성립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결국은 이제 그 단계에서 가계약서 작성 또는 가계약금 일부 송금하는 단계에서 계약이 효력이 있느냐, 계약으로 성립하고 효력이 있느냐, 이 문제는 이제 결국은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 간에 네. 이 계약에 서로가 구속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해석 문제다 하는 게 이제 판례고요. 그 민법상 어떤 계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방 의사 합치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반드시 구두로 합의만 돼도 성립한다는 어떤 낙성 계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낙성 계약의 예, 원칙. 그래서 뭐 네네. 가계약서만 작성돼도 기본적으로 계약으로서 인정될 가능성은 있는 건데 네. 이제 이거에 관해서 과연 계약으로서 인정할 것인가,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먼저 하급심 판례를 보면 네. 매매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의 주된 급부의 중요 부분에 관한 대략의 합의만 있으면 부수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거는 계약의 구속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이거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 계약의 주된 급부라는 것은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죠. 네. 매수인은 뭡니까? 넘겨받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아, 맞아요. 소유권 넘겨줄 의무와 매매 대금 지급할 의무가 이게 가장 주된 의무입니다. 네. 대부분 판례를 보면 조금 구체화가 됩니다. 네. 부동산 매매 계약 가계약서를 작성했는 경우입니다. 네. 근데 이 가계약서 작성할 때 매매 목적물이 뭐냐가 특정이 됐고 또 매매 대금도 얼마라는 게 특정이 됐어요. 네. 자, 어떤 아파트 뭐 몇 동 몇 호, 매매 대금 10억 이렇게 특정이 됐어요. 그리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도 있었어. 중도금은 그러면 계약금은 계약 당시 하고 뭐 중도금은 한 2억을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약정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잔금 지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않았고 네. 또 정식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됐어.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는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판례를 대부분 판례에 이제 비추어 보면 구두로 합의했거나 뭐 가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도 그 계약 내용에 네. 자, 매매 목적물이 특정되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네. 뭐 매매 목적물도 특정 안 되는데 계약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 네. 정해지고 또 매매 대금이 10억이라는 그 금액이 정해지고 네. 그리고 계약금은 10% 정도다. 그리고 뭐 중도금, 잔금 네네. 얼마씩 하고 언제까지 지급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만 있으면 나머지 내용, 계약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도 그것만 있어도 통상적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돼서 구속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례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가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가계약금만 비액 상환하거나 예. 또 이게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가계약만으로 아까 계약이 성립돼야 되는데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네. 먼저 가계약이 아까 목적물, 매매, 대금, 지급 시기 이런 게 적어도 정해져야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데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겠죠. 성립하지 않는데 내가 돈을 일부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 돈은 계약도 성립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급한 돈이니까 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 단순한 보관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가져간 거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 매수인은 이제 그래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이제 어떤 경우는 중개사가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인을 대신해서 그렇게 가계약금을 중개사한테 줬어요. 매수인이. 네.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매도인이 직접 매도인 계좌로 저 돈을 넣어야 되지. 그렇죠. 중개사 계좌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개사가 무리하게 계약 성사시키기 위해서 매도인 의사도 안 묻고 일단은 자기가 받아놓고 네네. 매도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네. 가끔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경우가 바로 무권 대리행위라고 권한이 없는 대리행위라고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매도인한테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때는 결국은 중개사가 책임져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구두로라도 위임이 이제 확인이 되면 네. 중개사가 받은 가계약금도 효력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계약 당사자 간에 그 가계약금을 뭐 포기하거나 또 서로 비액 상환하기로 해지하는데 합의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맞습니다. 가계약이나 구두 계약을 할 때 네. 당사자가 이제 서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 때 내가 교부했던 가계약금 그것만 포기하거나 네. 배액 상환으로 할 수 있다고 특약을 딱 뒀다면 그 특약에 따라서 네. 가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약이라는 거는 예. 혹시 뭐 계약서 상에 가계약서라도 계약서 상에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방망이표 해서 밑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가계약서 자체도 명시할 수 있고 명시할 구두로 계약을 했더라도 네. 서로 간에 뭐 그런 그런 특약을 했다. 우리는 요 가계약금만 일부만 주지만 계약금 일부만 가계약금 명목으로 주지만 네. 우리가 계약을 파기할 때는 요 가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고 서로 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는 구두로 얘기해도 네. 뭐 정인이 있거나 뭐 녹음을 해놨거나 이러면 이제 증거가 되겠죠. 서로 합의한 경우라니까 뭐 사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분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계약금 원래 계약금은 1억인데 10억 매매에 1억인데 1,000만 원만 가계약금으로 이제 줬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증거만 포기하면 계약 파기할 수 있다고 잘못된 상식이 있는 겁니다. 매도인도 받은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만 돌려주면 이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둘 사이에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요즘 공인중개사들이 나서서 구두 계약 단계지만 아직 네. 서로 간에 이제 계약이 오가는 그런 협의하는 단계지만 중개사들이 매도인, 매수인 양쪽으로 문자를 넣어요. 어떤 문자를 넣느냐. 네. 자, 이 계약도 이렇게 구두로 계약이 성립됐고, 이 계약 해제는, 교부된 요 가계약금, 네. 요거를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양쪽에 문자를 딱 넣어. 네, 확실한 거 네, 그렇게 딱 넣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다 하고 답을 하거나, 네. 뭐 그렇게 했다 하면 이런 경우에는 상방이 다 수긍한 거로 봐가지고 그게 이제 가계약금, 위약금 또는 뭐 해약금의 기준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사자 간에 만약에 합의가 없다면은 가계약금 포기 내지 배액 상환만으로 이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판례를 보면 우리 상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일반인 상식으로는 어쨌든 준 돈만 포기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 상환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이 법리에 따라서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떤 법리를 이제 주장하느냐? 자, 매도인이 자, 그 계약금 그 일부만 받은 경우에 네. 아까 계약금이 본 계약금은 1억인데 1,000만 원만 받은 네. 케이스에서 매도인이
1,000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만 이렇게 상환했기 때문에 계약 해제됐다고 이제 고래 주장한 그런 케이스에서 네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매도인처럼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인 그 1,000만 원, 그죠? 네. 그것의 배액만 상환해서 이렇게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첫째로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는 겁니다. 계약금은 1억인데 네. 왜 1,000만 원 갖고 해제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 반하는 거고 또 교부받은 금액이 이제 소액일 경우 네.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서 계약의 어떤 구속력이 네. 약화되는 결과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네. 이 수령한 사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그 배액 상환에서 해제해야 될 해약금에 기준되는 금액은 네. 실제 교부받은 1,000만 원이 아니라 네. 원래 약정된 계약금 1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계약금 일부인 그 배액인 1,000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을 네.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죠. 자, 그러면은 가계약금 우리가 이제 뭐 계약금 일부만 우리가 교부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의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계약 해제가 이게 불가한가요? 그러면은? 자,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렇게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거나 네. 또는 계약금 이제 한 번도 지급 안 주고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정했을 때 네. 계약금을 교부한 이제 매수인이 교부하지요. 네.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잔액이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가계약금을 교부한 매수인이 돈을 준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네. 계약금 잔액 전액을 교부해야 돼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원래 1억이잖아요. 네. 1억 중에 1,000만 원만 줬잖아요. 네. 준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계약 파기를 못한다. 왜? 계약금 계약이 아직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 계약금 1억이 다 지불돼야만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고 네. 그래야 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매매 계약을. 그래서 결국 매수인이 이 단계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 1억 원 중에 1,000만 원을 교부했으니까 먼저 네. 나머지 9천만 원을 매도인한테 줘야만이 네. 해제될 수 있는 겁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9천만 원을 매도인한테 줬을 때 계약을 해제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1억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1억을 더 줘야 해약금으로 이제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매도인 입장에서 네. 해제하려면 매도인은 계약금 1억 중에 1,000만 원 받았잖아요. 네. 받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해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1억 돼요? 1천만 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먼저 받은 거에다가 계약금 네. 1억을 다 상환해 줘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계약금을 교부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네. 또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이게 할 수 있는 건지요? 그러면은? 최근에 네.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매수인이 부동산을 살려고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계약금 건 뒤에 일방적으로 나 안 살래 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매도인에게 파기하고 그 줬던 돈 그 가계약금 돌려달라 이렇게 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청구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매수인 청구를 기각시켰죠. 기각이란 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네. 얘기죠.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2억 7천만 원으로 매매하기로 네. A, B 사이에 그 계약을 했습니다. 자, A가 매수인이고 B가 매도인인데 네. 잔금, 계약금 10%를 했고 계약금 매매 대금 10%니까 2,700만 원이 되겠죠. 네, 네. 2,700만 원. 근데 가계약금 300만 원만 송금했어요. 네. 그 송금한 뒤에 매수인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매도인에게 나 파기하고 싶으니까 가계약금으로 준 300만 원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했죠. 네. 그때 법원은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매도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거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봤는데 이유를 보면 좀 재밌습니다. 이게 네.
매매에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선해서 본계약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한 거고, 네.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데 본질적 의미가 있으므로 이 수인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가계약 제도는 매도인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매수인을 위한 장치다. 그래서 매수인은 일방적 매매계약 체결 요구권을 가지는 대신에 가계약금 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 매매계약 체결 요구권을 가지는 대신에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면 가계약금 반환 역시 포기해야 된다. 대가. 이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 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다. 아, 법률적 조금 지위 이해가 됩니까?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아니 의미다. 이제 매수인은 가계약금 걸었잖아요. 네. 걸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우선적 네. 권리가. 그런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매수인이 권리를 포기해야 딴 사람한테 또 팔 수 있을 거잖아요. 네. 네. 포기할지 안 할지 불안하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그 불안정한 그에 대한 대가로 매도인의 매수인도 아. 계약을 파기하려면 걸었던 가계약금 포기해야 된다. 매도인이 불안정한 대가로,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그래서 좀 어려운 의미죠. 근데 이 계약에서는 단지 매수인이 300만 원 이제 가계약금 근거 이제 네. 청구하는 걸 기각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 계약에서 만약에 매도인이 딴 주장을 안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판례를 보면 아까 해약금의 기준이 실제 받은 그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방금 이 사례에서 매도인이 그냥 가만히 그냥 가계약금 청구하는 그 기각만 시킬 게 아니라 네. 거꾸로 당신이 해약하려면 그죠. 2,700만 반소를 원. 제기해가지고 약정 계약금 상당액인 2,700만 원 약정 계약금이기 때문에 네. 이미 지급한 그 300만 원을 뺀 나머지 2,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해제가 된다. 네. 이 주장을 했으면 네. 이 매도인은 이 매수인한테 2,40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이제 조금, 예. 이거는 이제 그 주장을 안 하는 바람에 네. 300만 원만 이제 만 매도인은 그거. 챙기는 거로 이제 그죠. 끝이 불안정성에 나버린 대한 거죠. 보상의 의무를 챙기는 걸로 그렇죠. 하고. 예. 아.